네, 당뇨병 그러면 현대인의 병이죠. 자꾸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라는 것이 이름 그대로 소변에서 이렇게 당분이 나오는 걸 갖다 당뇨병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분이 많이 나오니까 삼투압 때문에 소변량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소변량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탈수가 되기 때문에 목이 마르니까 자꾸 물을 마시게 돼요. 그리고 영양분이 빠져나가니까 이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식사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다 증상을 갖고 있는 게 당뇨병이에요. 소변량 많아지고 갈증이 많아서 음료, 물을 많이 먹고 그리고 식사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뭐죠? 고칼로리 식사가 현대인들은 굉장히 많고 활동량은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 시대고 이렇기 때문에 당뇨병의 발생이 자꾸 많아지게 되거든요. WHO에서 발표한 최근 자료를 보면은요, 30년간 한 4배 정도 이런 당뇨병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신체에 손상이 오면서 조기 사망이라고 있죠. 조기 사망이라고 하는 정의는 어떤 우리가 수보다 더 빨리 죽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런 조기 사망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이 만성 신부전으로 인한 투석 있잖아요. 투석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원인이 당뇨병이고 실명하는 어떤 원인의 가장 많은 원인이 당뇨병이에요. 당뇨병이 잘 조절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대 혈관 합병증은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도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당뇨병이 있을 때는 이렇게 심근경색, 뇌졸중이 한 4배 정도 더 증가하고 당뇨 전 단계에서는 2배 정도 더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 한 생애 동안에 한 60% 정도는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야겠죠.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당뇨병이 있을 때는 말초신경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지가 다리가 발가락이 저리고 아프고 이렇게 힘들어요. 이 부분이 말초신경이 염증이 생겨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 참 치료하고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요. 어떻게 되죠? 여기에 염증이 생길 수 있죠. 균이 들어와서 뭔가 급성 염증이 있는데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진행되는 거예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거 좀 더 곪고 썩어가지고요. 하지를 절단하는 어떤 그런 일들의 가장 많은 원인이 당뇨병이에요. 또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신경 쪽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장 쪽에는 자율신경이 분포되어 있어서 이렇게 소화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음식이 들어오면은 적당히 연동운동을 해서 아래로 내려주고 그렇지 않을 땐 쉬고 이 자율신경이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데 여기에 신경염이 생기면은 항상 가스차고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라고 하는 어떤 신경성 어떤 그 소화장애가 있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당뇨병의 원인이 많거든요. 이 부분 치료하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뇨병을 언제 당뇨병이라고 부르는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뇨병 그러면은 진단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공복혈당이라고 하는 거는 한 8시간 정도를 굶었을 때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혈당이 126 이상이 되면은 이제 당뇨병이 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은 당뇨병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당화혈색소가 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당뇨를 조절하는 데 치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적혈구 내에 혈색소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혈색소가 산소를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 혈색소에 혈당이 높아지면 당분이 여기 붙어져 있어서 흔적을 남기게 돼요. 태깅이 돼서요. 그래서 이렇게 당분이 붙어져 있는 혈색소가 전체의 6.5% 이상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당뇨병이 있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당화혈색소가 중요한 이유가 적혈구가 석 달을 살기 때문에 90일 정도 삽니다. 그러니까 3개월 내에 내 혈당의 정도가 조절되는 정도가 얼마나 됐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당화혈색소예요.
그날 혈당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변동폭이 커가지고 내가 정말 당뇨가 있는 건지 아니면 조절이 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는데 이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하면은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 식사 후에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당뇨병 기준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식사 후에 200이 넘어가게 되면 식사 후 2시간입니다. 2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요. 2시간 후에 200이 넘어가면 당뇨병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공복 혈당 126 이상, 당화혈색소 6.5% 이상,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 요 세 개 중에 어느 거라도 하나 들어가면 이제 당뇨병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당뇨병이라는 것이 노화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0세 이상 오래 산다고 한다면 누구나 전부 다 당뇨병에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걸릴 당뇨병을 뒤로 이렇게 밀어놓는 거가 가장 좋잖아요.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 가지고 당뇨병이 정말 생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막아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체중 감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되겠죠. 운동을 하루에 1시간 정도 늘 얘기하지만요. 그리고 근력 운동도 해야 됩니다. 당뇨병 때요. 왜냐하면 이 근육세포에서부터 혈당을 가장 잘 받아들여서 소모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회 정도는 꼭 하셔야 되고, 식이요법 하셔야 되고, 이렇게 체중과 운동 정도로만 한 50% 정도를 당뇨병으로 이행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요거만 하시면 되는 거죠. 더 문제가 터진 다음에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 단계에서 꼭 시작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화혈색소의 목표, 치료 목표는 6.5% 이하예요. 6.5% 이하인데 이것이 사실은 쉽게 이렇게 달성될 수 있는 어떤 목표는 아닌데 6.5%라고 이렇게 잡은 이유가 이 정도로 떨어져야지 합병증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노력을 해서 여기 좀 맞춰줘야겠죠. 특히 당뇨병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생기셨던 분들, 젊은 나이라고 하면 한 60세 이하의 당뇨병 치료를 해야 되시는 분들은요, 아직까지 살아가야 될 어떤 기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요 철저하게 잘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6.5% 이하로 맞춰주고, 좀 나이가 드셨거나 힘들거나 이러신 분들을 억지로 이렇게 맞춰 놓으려고 하면은 저혈당이 돼가지고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6.5%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한테 전부 다 통하는 건 아닌데, 처음에 이렇게 당뇨 전 단계라든지 당뇨병이 있으셨던 분들은 6.5%로 맞춰주기 위해서 열심히 체중 감량하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뇨병일 때는 동반질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혈압하고 당뇨병하고 같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고혈압도 140에 85 정도로는 꼭 맞춰줘야 되고, 이거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그 합병증이 더 2배, 3배로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지혈증도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100 이하로 맞춰줘야 되고요. 그렇게 동반질환을 잘 맞춰줘야 돼요. 혈압, 고지혈증, 고혈압, 그리고 비만, 이 4가지를 갖다가 잘 맞춰주는 사람들이 당뇨병 환자 중에서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한 1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 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 진료를 받아서 망막 질환이 생겼는지 보고 3개월에 한 번씩은 당화혈색소를 체킹해서 6.5에 근접하고 있는지 아닌지, 적어도 7 이하로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6.5에서 7 정도까지 사이에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안 되면 조금 더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신장이 망가졌는지 매년 신장 검사를 하시고, 이렇게만 하면 당뇨병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가서 여러 가지 약제를 잘 이렇게 받아가지고 사용하면은 되겠고요. 꼭 주의해야 될 점을 한 가지만 더 설명한다고 한다면 저혈당이에요. 저혈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약제를 쓰고 있다 보면 혈당을 억지로 떨어뜨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을 먹어가지고 혈당을 낮춰줄 때 너무나 낮아지면은 우리 뇌 세포는 혈당만 사용하는데,
뇌세포가 사용할 영양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매도 많아지게 되고 갑자기 쓰러지게 되고 정신 잃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혈당이라고 하는 것은 70 이하를 저혈당이라고 얘기해요. 인슐린을 사용하거나 좀 약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자가 혈당도 한번 좀 체킹해 보는 것이 좋죠. 그래서 저혈당 증세라고 하는 건 손에 진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허기지는 느낌. 그러니까 배가 많이 고팠을 때 어질어질하고 미식미식하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가 저혈당인데요. 얼른 검사를 해봐가지고 자기가 7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이 부분은 얼른 사탕을 먹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지 저혈당을 그대로 놔두면은 이것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병인이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이런 합병증만 잘 막아준다고 한다면 당뇨병도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당뇨병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이런 만성 질환을 잘 정복하고 이렇게 유지하고 치료하는 가운데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네.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뭔가 건강도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이 좀 맞습니다. 필요한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 알려진 당뇨 치료법 중에서 좀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바로잡아 주시고 싶은 것들 어떤 것들 있을까요? 네, 민간요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뭐 양배추, 누에, 번데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검증된 거는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핵심은 우리 몸에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영양소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차단시켜 주지 않는다면 어떤 민간요법 좋은 어떤 건강식품을 먹었다고 해서 이렇게 당뇨가 치료되는 거는 아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민간요법을 의존하는 것보다는 이제 운동하시고 식이요법 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약제도 잘 드시는 이런 기본적인 거를 잘 지키는 것이 합병증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매주 강연을 들으면 들을수록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을 또 준비해 오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 주제는 뭔가요, 교수님? 예, 다음 주 주제도요. 우리가 흔히 경험하고 접하는 고지혈증에 관련해서요. 고지혈증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백세 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 인생을 위하여!